리플 XRP의 상승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SEC와의 소송. 하지만 이제 그 걸림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종결짓고 미래 화폐 시장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표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XRP 온체인 관련 지표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에 XRP 레저가 500만 개 이상의 관련 계정을 돌파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정표를 달성했거든요. 이 성과 자체가 전체 XRP 공급량의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의 활발한 참여와 다양한 기능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많은 계정 중에 XRP가 없는 계정은 단 1429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XRP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XRP 원장 계정이 꾸준하게 성장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투자자를 비롯한 관심을 받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이는 곧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 XRP의 가격 예측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XRP의 가치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게 역시 국경 간 결제에서의 XRP 역할에 대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대비했을 때 이상할이 많지 현재 XRP의 시세가 낮은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자산은 XRP보다 훨씬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XRP는 대조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처럼 XRP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SEC와의 소송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전 약식 판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일부 명확성을 얻은 만큼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XRP가 3,541달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앞서 말했던 XRP 레저의 국경 간 결제 이점으로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XRP 원장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데 XRP가 2030년까지 국경 간 결제 및 외환 거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XRP가 2030년까지 수요가 530조 달러에 도달해서 선호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 XRP를 여러 사용 사례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을 예상해보며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XRP를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거래 수단으로 가정했을 때 미래 XRP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냐를 예측해보면 18,036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로 현재 글로벌 화폐들의 토큰화를 가정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탈달러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글로벌 통화들이 미래로 갈수록 토큰화가 되어 갈 것이고 토큰화된 화폐들은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통로로 XRP 레저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XRP가 약 1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가격에 XRP가 단숨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화폐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그런 혁신적인 움직임을 포함하는 발전이 기반이 될 것인데 어쨌든 현재 XRP는 이미 스위프트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경 간 송금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리플 XRP가 향후 미래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둥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이렇게 XRP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에 따른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시장에서 XRP가 베트남 결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베트남의 재무장관이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베트남과 해외 전역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XRP 사용을 연구하고 구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XRP가 베트남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리플 측은 이 베트남 쪽에 관심이 이미 있던 상태였어요. 리플의 중동 진출에 핵심적인 지원 사격 역할을 해준 대규모 파트너 기업인 SBI 그룹의 자회사인 SBI 리밋이 2023년 9월에 아시아 3개국에서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움직였었는데 특히 SBI 리밋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었고 여기서 리플, SBI 리플 아시아 및 리플의 또 다른 파트너인 트랭글로와 협력해서 움직였었죠. 이때 SBI 리밋의 공지에 따르면 이런 아시아 시장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경간 결제를 위해 XRP를 활용하려는 오랜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한다고 말했었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중요한 허브라고 강조하기도 하면서 XRP 채택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리플은 이제 아시아 3개국을 시작으로 더 많은 관할권에 파트너 기업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해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는 국가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금융시장의 한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는 걸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XRP ETF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이더리움 ETF와 같이 출시되거나 이더리움 ETF 출시 직후 다음 타자가 XRP ETF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그 근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식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언론사 폭스 비즈니스의 한 기자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에게 XRP ETF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이 질문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에 질문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블랙록은 이미 이더리움 ETF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레리 핑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레리 핑크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건데, 단순히 이거 하나뿐이라면 시장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분석하진 않았겠지만, 일전에 또 다른 자산운용사인 에이키리의 CEO 역시도 그레이스케일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신탁 중 하나에 XRP를 추가했기 때문에 XRP ETF가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소식들이 하나로 뭉쳐져 XRP ETF 출시 가능성을 더욱 촉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일전 리플이 소송 약식 판결에서 XRP가 일부 명확성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XRP가 증권인지 여부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이 ETF 출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최근 XRP를 둘러싼 증권 여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로 일전에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할 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XRP는 비증권이다 라고 판결한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에 따라서 SEC가 만약 리플 소송의 구제 단계, 즉 리플에게 벌금을 얼마를 책정할지를 정한 후에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및 기타 XRP 배포에 대한 판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XRP가 증권인이 아니냐의 문제는 더 이상 소송에서 대두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SEC와의 소송은 리플에게 있어 더 이상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분 좋게 체크할 수 있겠고, XRP, ETF를 비롯해서 리플이 본격적으로 미래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